다른 지역 거주자를 3명 이상 전입시키면 지급하는 영천시 전입유공지원금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위장 전입인지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동해안 해파리 출몰에 따른 희석액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경북도 내에서 6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의 공동주택 미분양이 6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2% 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천시 위장 전입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불법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발언에 주민등록 초본 파쇄로 위장 전입 증거일매 논란, 공무원의 주민센터 위장 전입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영천으로 전입시키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전입 유공지원금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전입 유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위장 전입인지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위장 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 영천시. 개인과 부서 평가에 영천 거주 여부를 반영하면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았지만 이를 파쇄해 증거인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천시 위장 전입은 다른 지역 거주자를 영천으로 전입시키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전입 유공 지원금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입 유공자에게 전입 유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을 기준으로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재진은 영천시 전입 유공 지원금 지급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7명을 전입시킨 전입 유공자에게 1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명을 전입시킨 전입유공자에게 100만 원, 19명을 전입시킨 전입유공자에게 9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입유공자 64명이 543명을 전입시켜 전입유공지원금으로 2,7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입유공자에게 전입유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영천시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을 전입시켰는지 인원수만 확인한 겁니다. 개인이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그거 이렇게 세부 주소도 다 확인을 하시나요? 수치라고 하면은 몇 명 주소 옮겼나 그것만 보고 그냥 지급하시는 거예요? 사진은 확인하죠. 공사는 전이랑 거기에 뭐 위법한 사실이 위장 전입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확인은 세부 주소. 영천시 의회는 전입 유공 지원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시의 예산인 전입 유공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실제 실거주가 맞는지 위장 전입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주소 확인 과정 없이 예산이 지급되었다면 그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난 비밀로 알려진 영천시 위장 전입 의혹, 불법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발언과 주민등록 초본 파쇄, 주민센터 위장 전입 논란에 전입 유공 지원금 논란이 더해지며 영천시 위장 전입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조례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 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전기차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례에는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근거도 규정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공공기관과 함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제안과 토론 중심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등 공무원을 비롯해 경북연구원장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 저출생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경제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돌봄과 복지 등 다양한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만들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동해안 해파리 출몰에 따른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총 38건으로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피서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해파리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촉수를 핀셋이나 카드로 제거하고 얼음 또는 온찜질로 상처 부위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한 안동시의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3일 주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안동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의회는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행복한 사랑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무료 급식 배식 봉사로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는 현장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봉사 활동에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지난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봉화구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일간 열린 이번 축제 기간 2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133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구는 올해 은어축제에 은어잡이 체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과 폭염 쉼터 등을 늘렸고 다양한 공연 등으로 낮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경북 봉화 한 경로당에서 벌어진 농약 사건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6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라는 뉴스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일부가 하천 조명허가 없이 기공식을 해 논란이라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대구 경북 태극 전사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네,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기 시작한 건 초복이던 지난달 15일부터인데요. 15일 3명, 다음 날 1명, 그리고 18일 1명 등 5명입니다. 이들 중 18일 쓰러진 A씨가 지난달 30일에 숨지면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의 수사도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4명과 달리 쓰러진 시점에 차이가 크고 농약 성분도 3가지가 더 검출되는 등 차이를 보인 A씨에게 주목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경로당 냉장고에 있던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건강을 회복한 할머니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네, 또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현황도 16개월 만에 증가세라고요.
네, 대구 공동주택 미분양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대구시가 공개한 6월 말 미분양 현황 보고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수는 9,738호로 전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13,987호로 정점을 찍고 5월까지 계속 감소 추세였지만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6월 기준 1,635호로 전월보다 8.6%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5월에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겁니다. 대구시는 미분양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도 개최했지만 의회에선 공공 활용 방안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대구시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 경북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구시 금호강 개발과가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16일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달성군, 대구시 건설과 등이 신청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공식이 지난달 2일에 열렸다는 걸 고려하면 점용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기공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 관련 일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금호강 개발과는 기공식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사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8.15 간 우리 대구 경북 태극 전사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알려주시죠. 네, 파리올림픽에 대구 경북 소속으로 출전한 선수는 각 5명씩 10명인데요. 대한민국의 예상 밖 선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최고 소속 반효진 선수가 첫 출전한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경북 체육회 소속 유도 허미미 선수는 여자 57kg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혼성 단체전에선 같은 경북 체육회 소속 김지수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대구시청 소속 펜싱의 도경동 선수는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예천의 아들 양궁의 김재덕 선수는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일행이 경북도를 찾아 양 지역 간 우호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는 지역 기업 투자와 유학생 교류,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의 우호교류를 희망한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경북도는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키르기스스탄 측에 요청하는 동시에 앞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자고 답했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대구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0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13명 선발에 1,331명이 접수했고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것으로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 7급이 188.2대 1을 기록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임용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에 치러지며 시험 장소 등 상세한 사항은 10월 중 다시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